실력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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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everyone. 네, 이 두 분의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바로 첫 굿모닝 번째 에브리원. 제 옷 색깔과 비슷한 분홍색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뒤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좋은 뜻으로 말다운표에 들어갔죠. 이게 직장 상사가 몰래 건넨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 어우. 네, 노란색 종이에 빨간 글씨들이 써 있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모양들이 뭐 잔뜩 있습니다. 한자가 보이는데 저 혹시 읽을 줄 아세요? 뭐 별도 있고 매산자도 매산자, 보이고 자기. 날일자. 왼쪽에 보면은 급할 급자가 2개 있고 뭐 아. 같을 여자에 뭐 법칙 률자 그리고 뭡니까, 이게? 저게 명령 영자 같은데 뭐 뜻을 알 수 없는 모양도 잔뜩 써 있습니다. 저게 부적이에요. 부적이네요. 부적. 그죠? 아, 부적이에요. 그럼 이걸 몰래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부적이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전 도서관장 A 씨가 직원 2명의 책상 밑에 붙여놓은 부적입니다. 이게 뭐 A4 용지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팀장 2명 자리를 지정해줬는데 그 밑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적발됐던 겁니다. 근데 직원들 책상 미치면 보라고 붙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의도인지 본인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애군을 쫓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뭐 그거야 뭐 본인이랑 저 부적 쓴 사람만 알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을 발견한 걸 계기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요. 이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뭐 책상 밑에 부적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사 가거나 그러면은 부적 붙여놓고 막 그런 이 전통이 있잖아요. 남의 자리에 붙였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뒤에 그걸 발견한 뒤에 막 부조리하게 했다. 이거는 솔직히 선 넘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계기로 예전에 했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그러니까. 건데. 저는 의견이 다른 게 몰래 붙였기 때문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 나쁠 폭력적으로 수 느낄 수 있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적 좋은 뜻이면 자 내가 부적 붙여놨어. 우리 행운이 올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아니,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 엄마도 내 지갑에 몰래 부적 넣는데 그거는 뭐 토론은 우리 나중에 시간을 네, 유튜브에서 뭐. 마련할까요? 근데 아무튼 근데 네. 아까 저한테 왜 제 책상 밑에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아이템 회의하고 혹시? 네 책상 밑에 확인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긴 했습니다. 네네네. 뭐 편지라도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대구 이 수성구의 문화재단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A 씨 전 도서관장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적을 붙여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의 의무를 위반하고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유튜브로도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곰돌이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근처에 있었다가인데요. 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하차를 하다가 네. 이 누군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걸 좀 느꼈다고 해요. 아이고. 왼쪽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아, 예, 근데 예. 왼쪽 뒤편에 있던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이 잡아서 A 씨를 붙잡았는데 네. 뭐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뭐 A 씨가 그대로 지나쳤대요. 네. 그러자 뒤따라가서 다시 붙잡고 주변에 뭐 신고해달라 뭐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성추행을 한 사람이 A 씨가 맞는 거예요? 일단 그 여성은 그렇게 느낀 거죠. 경찰 교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뒤에 뒤돌아봤을 때 A 씨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만질 만큼 붐비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실 아니라고 했죠. 왼손은 휴대전화를 이렇게 잡고 있고 오른손은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안경을 지키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두 손은 이제 뭐 크로스라고 하죠. 손을 모아서 양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하철을 탈 때 항상 같은 자세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여성이 따라온 것도 전혀 몰랐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그래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이 여성이 벽으로 밀치고 나서야 자신을 붙잡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 요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게요. 출근길 지하철이면 사람 너무 많고 누가 내 주변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뭐 남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양측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네. 이 CCTV 영상도 있기는 했는데요. 네. 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다고 해요. 뭔가 만지는 듯한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이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 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방금 그래픽 보면 CCTV 속 상황은 사람이 좀 많고 그다음에 실제 여성의 진술은 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엇갈리는 그 상황 자체도 엇갈리네요. 법원이 무죄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또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의 진술이 법정에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네. 경찰 조사 때는 뭐 붐비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재판에 가서는 만원인 상태라 서로 맞닿아 있었고 하차 시에도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군빔 정도가 다르군요. 네, 진술이. 조금 말한 게 달라졌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검찰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A 씨의 진술이 좀 변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죄가 맞다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과 2심 모두 다른 사람이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20년 1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좀 누명을 쓰고 있다가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저 아닌데요? 말따옴표. 이게 조금 황당한 사건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네. 그것도 21년 동안 살았던 사건이에요. 이게 최근에 드러났는데 이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40대 중국 동포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11년 동안이나. 이게 된다고? 뭔가 예를 들면은 누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이가혁이다 하고 산 거 아니에요? 네. 21년 동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소득세 납세 증명서를 떼다가 자신이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대전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이 A 씨, 40대 중국 동포 A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진짜 살다 진짜 별일이 정말 다 있네.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20년이 넘게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 이게? 이게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 A 씨는 중국 국적인데 지난 2002년에 꽤 오래됐죠. 네. 2002년에 관광 비자로 입국을 했고요. 이후 브로커를 통해 300만 원을 내고 피해자 이름으로 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1년 동안 썼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이거를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어머. 원룸까지 얻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누렸대요. 와. 그런데도 이제 걸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경찰이 붙잡히기 전까지는 이게 피해자도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와. 이 업체에서도 전혀 몰랐대요. 이게 대단한 와. 일인데 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꼬리를 붙잡히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만약 누군가 내 주민등록증으로 살고 마음대로 있다고 살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아요. 엄청 소름 돋는 네. 일이죠. 누가 뭐 87년생 이도성으로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살고 있다라고 소름 돋을 텐데 이 40대인 피해자가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A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진만 바꿔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우리말도 잘해서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들통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A 씨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21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신세가 된 거군요. 근데 이러면은 그동안 그 피해자분은 20년 동안 세금을 더 낸 거잖아요. 그럴 수 그거는 완벽한 피해자인데. 그렇죠. 어우 무섭네요.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되니까 좀 이런 황당하긴 일이 합니다. 생깁니다. 세상에 네. 이런 일이. 자, 다음 마지막 도시락 보시죠. 네.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네 번째 도시락 제가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못 나간다. 이게 해외로 못 나가게 된 사연인데요. 배우 박민영 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 출국 금지까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갔다고 해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강 씨가 주가 조작과 횡령 등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이 박민영이 관여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열애설이 나왔을 때도 박민영 씨가 그 아까 그 사업가 강 씨랑 그 여러 뭐 금전적인 뭐 좀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 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에서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민영은 부인을 했어요.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이 열애설이 보도가 됐을 당시에도 이미 이별했다.
전 연인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